다급한 마음에 헐레벌떡 선착장에 뛰어오신 한 아버지. 하지만 이 아버지는요, 눈물로 여객선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. 홍순빈 아나운서. 네, 이 서해 먼 바다에 살고 있었던 60대 어민이 어느 날 12시 30분에 한 전화를 받습니다. 네. 전화 소리를 들어보니까 네. 인천에 입원해 있는 아들이 위독하다. 이날 오늘을 넘기기 힘들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. 아이고. 그 아버지가 다급하게 부랴부랴 30분 만에 짐을 싸서 네. 선착장으로 가는데 이 배편에 표가 매진이 돼 있었던 거죠. 아이고. 그래서 아들을 봐야 한다며 사정을 얘기해 보지만 이 배 직원은 인원이 꽉 찼다며 타지 못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네.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음 배를 탔어야 했는데 이 다음 배가 2시 배였습니다. 아이고, 네. 그런데 이날의 마지막 배였어요. 아이고.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올라타려고 하는데 네. 이 배도 매진이었습니다. 아이고. 선장에게 그래서 하소연을 해보는데 네. 이 아픈 사람 본인이 아니면 네. 이 비상 이 좌석을 내줄 수 없다면서 네. 거절을 하죠. 아이고.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이제 탔던 배에서 다시 내려서 네. 선착장에서 아들아 아들아 하면서 울음을 한참 동안 우셨다고 합니다. 혹시 저렇게 배를 두 차례 놓쳤잖아요. 네. 그러면 결국에는 저 어르신은 그러면 병원으로 못 가신 거예요? 그러니까 이날 6시, 오후 네. 6시에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. 아이고. 그런데 그 아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. 아하. 이 대청도에서 하루에 3번 이제 배를 운항을 하는데 네. 아침에 8시 반 지나서 1시 배와 2시 배를 탈 수 있었던 건데 네. 못 타게 되니까 결국 인천에 가지 못하게 된 거죠. 세상에. 김복준 의원님. 예. 앞서 이 CD 보여드렸지만요. 오죽하면 사정사정했답니다. 그 여객선 이 관계자를 붙잡고 지금 내 아들이 지금 사경을 헤맵니다. 제가 애비인데 꼭 가야 됩니다. 병원에 지금 가야 됩니다. 제발 좀 태워주십시오. 하소연을 했답니다. 그런데 매지 좌석이 없다는 규정, 어쩔 수 없다. 다음 배를 알아봐라. 이게 정말 규정이 능사입니까? 규정이 만사입니까? 이게 지금? 아니 세상에 예외 없는 그 규정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. 예외 없는 규정이라는 게 어디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사경을 헤매는 그 가족이 있어가지고 간다고 사정을 해서 얘기를 드리면 이게 한 사람 정도 더 태운다고. 물론 뭐 이 사람이 법규를 지킨 건 맞아요. 본인들이 승선인원이 초과되면 그 형사처벌 받고 아마 벌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네. 그 규정을 뭐 속된 말로 칼같이 지키는 거에 대해서 비난할 수는 없지만 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 없는 규정이 없는 거고요. 네. 또 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그 이미 승선하기로 돼 있던 사람들 중에 양보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. 방송 같은 걸 한다든지 해가지고 양보를 받아서 지금 다급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자식이 그 사경을 헤매고 있어서 급하게 가실 어르신이 있는데 배 자리를 양보해 주실 수 있는 분 없습니까? 한다면 네. 제가 볼 때는 뭐 몇 명이 정원인지 모르지만 그 중에 한두 명 안 나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네. 그 정도의 노력도 안 하고 무작정 규정대로 했다고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평생 규정대로 살다 가셔야 될 분들이죠. 네. 선박회사에서 이런 정도의 교육을 시켰다면 그 선박회사는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선박회사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. 대청도는 뭐 참고로 말씀드릴게요. 너무 딱한 사정이라서요. 서해 최북단에 있답니다. 서해 5도 중에 한 곳이죠. 대청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이 북한이 도발할 때도 많이 나오는 곳인데 여객선이요. 오전 8시, 오후 1시 10분, 그리고 오후 2시 이렇게 딱 3차례만 운항을 한대요. 그러니까 저 어르신 입장에서는 갑작스레 아들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으셨으니까 무슨 미리 뭐 예약을 할 틈이 없었잖아요. 표를요. 그러니까 다급한 마음에 사정했는데도 저렇게 되돌아온 대답은 매진됐습니다. 좌석이 없습니다. 다음 배를 타세요. 라는 그런 말밖에 없었다는데 그 사이에 이 분의 어르신의 아드님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. 유가족 입장에서는요. 정말 얼마나 억장이 무너질까요? 유가족 얘기를 저희가 들어봤습니다. 그 병원 측에서 이제 그 애가 안 좋으니까 빨리 그 보호자들 볼 사람은 다 보게끔 해라. 그래서
연락을 받고 이제 그 아빠한테 연락을 하니까 아빠가 바다에 나갔다가 들어왔어요. 바로 이제 배가 있으니까 백령도에서 그 배가 12시 50분에 출발하는 배예요. 1시 한 5분 정도 도착해요, 그 배가. 네. 근데 12시 50분 정도 나갔어요. 그 대표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표가 없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제 매표소 소장님한테 정 없으면은 무인표라도 하나만 해주십시오.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나는 못 나가도 매형은 나가야 되니까 한 분이라도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.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. 무조건 안 된다고. 표가 없다 이것이 매진돼서. 아, 왜냐하면 인원이 초과되면 안 되니까. 그래서 안 된다면은 정원에 오바돼도 뭐 배 이상은 없었는데 뭐 규정상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? 근데 옛날부터 우리는 배에 한두 좌석은 항상 남겨두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네. 그런데 뭐 꽉 찼다고 그러니까 뭐 어떡해요. 그래서 집대로 좀 알아봐라. 뒤에 배가 또 하나 있으니까 뭐 안 된다는데 어떡합니까? 해서 물어봤더니 배표가 없다는 거예요. 거기서도 저 파출소에도 연락하고 위원장한테도 연락하고 그래서 이런데 좀 어떻게 보내게끔 해주십시오. 그래서 해경에서 그 인하대에다가 전화를 했어요. 그래서 담당 의사 그 교수하고 통화를 해서 네. 지금 환자가 위급합니다. 배를 타서 다 올라갔는데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파출소에서도 뭐 어떡합니까? 사람 내리시오. 그러니까 내리고서 내려왔지. 배. 지금 저 딱한 사정을,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저희 제작진과 통화하신 분은 그 어르신 아버님의 이 처남 되시는 분이신가 봐요. 매형이란 표현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처남 되시는 분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. 지금 이제 그 어르신은 지금 이제 아드님 장례를 지금 치러야 되니까 지금 저희가 감히 그 취재를 못했습니다. 그건 예의가 아니니까. 그래서 지금 처남분이 정말 저희한테 그 상황을 알려주셨는데 김복준 의원님 앞서 마지막 부분에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경찰한테 이제 이 사정이 이러한데 하고 경찰이 출동했단 말이에요. 근데 경찰도 어쩔 수가 없어. 이게 경찰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규정이라서. 경찰의 직무는 아니니까요. 그래요? 그렇지만 지금 보니까요. 네. 이분이 아들이 위독하다는 사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경찰이 확인을 했네요. 그래 인하대에 전화했군요. 병원에다 전화해가지고 직접 그 담당 의사하고 얘기를 해서 위독하다는 얘기를 경찰이 듣고 그 들은 내용을 배 측에다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. 확인을 해준 거예요.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찼다고 안 태워줬다면 정말 이건 정말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? 근데 홍수민 아나운서 지금 이 김유성 씨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이제 이분들은 경험칙, 그 섬에 오래 사셨으니까 경험칙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. 보통 저 여객선이 평상시에도 어떤 비상 상황을 뒤에서 그 좌석을 한두 좌석은 남겨두는 걸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어요? 어떻습니까? 그렇습니다. 실제로 뭐 한두 좌석 정도는 남겨두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선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환자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리를 내줄 수 없다. 안 되는 소리예요. 아니 이렇게 그러면 얘기를 했습니다. 이 오후에 있는 여객선 중에는 좌석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? 네, 실제로 있었습니다. 네. 그리고 오전에 있었던 좌석도 마찬가지였어요. 이제 매진이 됐다고 했지만 한 좌석이 이제 고장이 나서 그 좌석만 판매가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 좌석을 내놓아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왜냐하면 이때 이 남성이 앞서 인터뷰에서 무인석이라도 좀 달라고 했는데 이때 이 선장이 이 고장난 좌석을 떠올리지 못한 건지 그냥 내주지 않은 건지 참 생각해 볼 지금 보면요. 어처구니가 없습니다. 규정만 지킨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. 오후 첫 배, 즉 1시 10분 배에 좌석 하나가 있었던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. 오후 1시 10분에 좌석 한 개가 고장 나서 정원 한 명을 아예 제외하고 예약을 받았대요. 그래서 만약에 오후 1시 10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이 어르신 배를 타고 가까스로 아들의 임종을 했을 수도 있지 않나.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안타깝고 분통이 더 주고 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는데
최명기 원장님, 나중에 이 사실을 이 어르신께서 혹시 아신다면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정말 이 감정을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, 지금. 네. 만성신부전도 이제 이분의 이제 아드님은 그 신장 질환으로 오래 고생하신 걸로 알려져 있고요. 네. 추석을 계속 받으셨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만성신부전도 상당히 그 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병입니다. 네. 왜냐하게 되면 진짜 살도 마르고요. 나중에는 온 피부에 껍질이 전부 그러니까 피부가 다 벗겨져서 네. 껍질처럼 되기도 합니다. 아하.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떠올릴 때는 최악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데요. 네. 그 과정 중에서 아버지도 없고 가족들도 오지 않은 상태에서 네. 사망했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네. 아마 그 모습이 아마 꿈꿀 때마다 계속 이제 나타나게 될 겁니다. 아하. 그래서 저는 이 과정에서 아쉬운 건 뭔가 하면은 네. 아버님이 승객들한테 직접 호소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을 마련해 줬다면 네. 하는 생각이 들고요. 그러면은 아버님은 저 표 원래 가격에 20배, 30배를 지불하더라도 네. 아마 그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했을 거거든요. 네. 그런데 저게 공식적으로 위에서 이렇게 뭐 방송하고 그런 거로는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이 직접 호소하고 네. 아버님이 그래도 그 승객들 중에서 관광객이나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지금 이 배표가 굉장히 없었던 거는 네. 관광 시즌이어서 그랬을 텐데요. 네. 그 관광객 중에서는 또 아버님의 어떤 그거를 확인하고 또 아버님을 도와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그러니까요. 있고 또 본인이 일정 부분 물론 그게 좋은 건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도 네. 그분도 시간이 늦어지게 되니까요. 네. 본인의 불편함에 대한 보상도 일정 부분 된다 그랬으면은 네. 표를 흔쾌히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. 오히려. 네. 지금 네, 이분이요. 네, 말씀하시죠. 제가 보니까 진짜 전형적인 시골의 아버지상이에요. 굉장히 순진하고 착한 분인 겁니다. 네. 딱 그 표 좀 주십시오 했는데 정원 초과가 안 됩니다 하니까 포기할 정도라면 네. 이분들이 너무 순진한 분이에요. 아. 속된 말로 우리 같으면요. 저 같으면 거기 줄어넣어서 버팁니다. 네. 그렇지 않겠습니까? 네. 워낙에 착한 분들인 거예요. 네. 보니까요. 그 사정을 다 얘기했잖아요. 경찰까지 데리고 가서 경찰까지 온 상태에서 얘기했는데 그때 선장의 얘기가 앞서 이제 홍수미라면서 얘기했지만 딱하지만 환자가 아니면 태울 수 없다. 물론 뉴스파이터가 무슨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걸 조장하거나 부추기는 건 절대 아닙니다. 그렇지만요. 융통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이분은 지금 환자가 아니면 태울 수 없다지만 지금 이분의 심정은 아들이 지금 임종하기 직전이라는데 마음이 타들어가는 환자 아닙니까? 심적인 환자잖아요. 김복준 의원님. 그럼 더한 거죠. 네. 더한 그런 거고. 이런 환자, 이보다 더 중요한 환자가 어디 있어요? 그런데 그걸 규정상 환자가 아니면 태울 수 없다는 말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. 근데요, 손 변호사님. 네. 아들이 세상을 떠난 이 시점에 이 아버님께서 분통 터진다고 글쎄요, 뭐 법적인 이 피해배상, 손해배상을 요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뭐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그럴 수는 있는 거예요?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. 네. 그래서 선박안전법을 봐야 되는데요. 네. 선박안전법 31조에 선장의 권한이 있어요. 네. 이 내용이 누구든지 선박의 안전을 위한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네. 하고 있습니다. 네. 더군다나 만약에 이제 그 정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. 이제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한 인원을 승선시켰다라고 한다면은 선박 소유자, 선장, 선박 직원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네. 상황이었거든요. 따라서 만약에 뭐 여분의 좌석이 있었고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 상황에서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네. 실제로 그 아버지를 승선시켰을 경우에 본인의 그런 책임이 생기고 네. 또 뭐 법상 보면은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박에 대해서 정기 검사를 한 다음에 네. 뭐 항해 구역, 최대 승선 인원 등등이 기재된 네. 선박 검사 증서를 주게 돼 있습니다. 네. 그 선박 검사 증서에 최대 승선 인원이 명시가 돼 있어요. 그걸 넘기면 안 되기 때문에 네. 그런 좀 여기에 규정을 너무 좀 지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네. 되고요. 하지만 그게 아니라 아까 홍수민 아나운서 말씀하신 대로 혹시라도 당연히 태울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걸 고려하지 않고 돌려보냈다라고 한다면 네. 그 부분은 도덕적인 비난이 가능했습니다만 그게 과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불법 행위이냐라고 네. 보기에는 또 약간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니, 근데 이제 인천항 그 여객선 운항 관리 센터의 그 어떤 매뉴얼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. 네. 그 매뉴얼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네. 지금 이분 같이 이런 경우에 처한 분들을 위해서 네.
방송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. 표를 그렇죠. 양보해줄 분하고 맞아요. 선사 측에서 방송을 해줄 수 있고 네. 그 방송을 듣고 누군가 양보해주면 그렇게 하도록 네. 그렇게 하도록 권고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. 네. 매뉴얼도 만들었고 근데 네. 그거를 선사 측에서 안 지킨다는 것이죠. 네.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뉴얼을 보면 물론 승선 인원 초과는 불법이긴 하지만 그렇다 해도 비상표는 이 승선 인원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합니다. 비상표. 네. 그래서 이 선장도 아마 이 규정을 좀 어설프게 좀 알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저렇게 두 차례나 거절을 당하면서 퇴짜를 맞으면서 승선 퇴짜를 맞으면서요. 대청도 선착장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이 아버지 아들의 임종 소식을 선착장에서 들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러면 결국 홍수민 아나운서 이 어르신 이 아버님 결국 병원에는 못 간 거예요, 결국 계속? 그러니까 이날은 못 갔습니다. 아. 그리고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고 네.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또 떠나려고 하는데 이 풍랑주의보 때문에 그 아침에 또 세상에. 출발을 못했다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그날 이제 오후가 되어서야 네. 경찰의 도움을 받고 이 병원까지 갈 수 있었는데 무려 24시간 30분 만에 이 병원에 도착하게 된 거죠. 결국은 그 딱한 사정을 전해들은 지자체와 해경의 도움으로 해양 경비함을 타고 결국은 무태 오를 수가 있었고 싸늘해진 아들의 얼굴을 그제서야 이 아버님은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. 얼마나 목 놓아 우셨을까요? 글쎄요. 이 경직된 규정을 지키는 이 관행이요. 정말 어르신의 가슴에 평생 상처를 치료받지 못한 대못을 박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안타깝습니다.